안녕하십니까. 백세보감의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양성의 실전 첫 번째 시간 리듬과 마음의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때를 맞춰 잘 살아가기도 합니다. 곰이나 뱀 같은 자연 동물들도 자연스럽게 동면을 들기도 하고 철새들은 계절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기도 합니다. 세렝게티 초원에서 건기가 시작되면 누 무리들이 먼 길로 떠나기도 합니다. 누를 비롯한 많은 야생동물들은 이동 중 희생을 당하지만 건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에 따라 빛을 감지하여 호흡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시간의 자연성의 원리로 인해 한 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들은 내장된 자연의 시계를 작동함으로써 때를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체의 죽음은 그 시계가 멈출 때나 단 이러한 생명체가 시간성에 대한 사물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컨대 북송의 학자 소강절은 의자의 수명을 알아맞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식물이나 사물뿐만 아니라 자연의 시간성이 사람에게도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물처럼 때를 맞춰 생존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명과 과정에 인간에 내재된 자연의 시간성에 생존적 구속력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시간에 따르지 않아도 삶이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명화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은 자연의 시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잔다는 생활의 패턴이 몸에 잘 맞는 것은 인간이 주행성 동물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낮에 태양의 기운을 인해 양기가 상승하는 시간이고요. 낮에 활동하면 양기의 도움이 일거나 움직이는 일이 아주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등산할 때 아래쪽에 바람이 불어와 양옆구리에 가볍게 추세하는 것처럼 양기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기는 저무른 밤에 잠에 들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밤에 대지에 음기가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역설적이지만 대지의 활발한 음기를 빌려 양기 안으로 거두면 깊은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의 다음 활동에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위와 정반대로 리듬에 사는 경우에도 에너지 소모가 많아 몸이 쇠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엔 음기를 거슬려 양기를 일으키게 하고 낮엔 치솟는 양기를 누구뜨려 방식을 각각 시간대에 펼쳐지는 기온을 반대로 수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사계절에 따라 가져야 할 마음을 서술해 놓기도 합니다. 이 책의 행간을 잘 들여다보면 현대인에게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즉 문화명 과정을 통해 망각했던 자연의 시간성을 일깨워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 하면 봄, 여름 양의 기운이고 가을, 겨울은 음의 기운의 계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절의 순환처럼 만물과 함께 성장하는 모든 것은 우리 몸속에 겪고 있는 바로 때를 맞춰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봄에는 생동감이 넘쳐야 하고 여름에는 기운이 밖으로 발산돼야 하며 생동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몸을 적절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몸에게 뜬 생동감 에너지가 무엇인가 빼앗아가는 누군가의 처벌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봄에는 소유와 재배에 대한 욕망을 거두고 용서하는 마음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의 무더위를 피하는 대신 기운이 밖으로 발산하는 것은
마치 땀과 충동을 배출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더위 속에서 땀을 내면 기운도 빠져나가고 지치고 힘들지만 이와 동시에 번다한 기운을 혹은 마음의 찌꺼기를 보낸다는 것이죠. 번다한 기운은 봄에 거치면서 몸에 깃든 충동의 욕망을 일으킨 것입니다. 봄에 몸에 들뜨고 충동을 하고 싶은 일이 빈번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실을 맺는 것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마음의 찌꺼기가 되어 오히려 열매를 맺는 것이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곧 이처럼 번다운 충동적 욕망들이 땀과 함께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열매를 맺기에 충동적인 욕망이란 장가지를 쳐주는 셈입니다. 오랜 인연에 대한 집착과 낡은 계획을 배출해야 할 때 마음의 찌꺼기가 배출된 것입니다. 만남만으로 특권화되고 이별을 부정하고 예민한 것은 이치에 거스린 것입니다. 특히 생명에 가진 존재들은 생명 주기를 사물에 비해 훨씬 짧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몸 안에서도 이별은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생명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포만 아니라 호흡에서도 이런 이별들이 나타납니다. 즉 경맥에 따라 흐르는 기운의 호흡과 섭식과 몸에 늘 새로운 기운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의 기존 운은 호흡과 배설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별이 차라리 상례화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인연을 집착할수록 이별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집착은 감정의 과잉 조직에 말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특별한 대상에 집중되면 경맥의 흐름이 뒤틀리고 덩달아 당면한 사태도 굴절되거나 애곡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혈의 흐름을 뒤틀리고 애곡되면 응당 몸에 이곳저곳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기억이 출현할 경우에는 이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낡은 기억은 종종 감정을 울컥하게 만들거나 아련한 추억들이 잦아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